지금부터 너희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끄겠다. 스피커를 찢을 듯한 하울링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교도소의 차가운 복도를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비릿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 경북 북부 제2교도소의 중앙통제실 모니터 300여 개가 동시에 붉은색 ERROR 메시지를 띄우며 전멸했다. 교도관들의 무전기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잡음만이 터져나왔다. 뭐야? 통제실. 응답해. 일사동 출입문이 작동을 안 한다. 보안과장님. 전자 제어 시스템이 먹통입니다. 수동 개폐도 안 먹힙니다. 다급한 고함이 오가는 사이 다시금 그 오만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환영한다. 내가 설계한 지옥에 온 걸. 교도관 나리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수용번호 4885 류민석. 카이스트 출신의 천재 공학 박사이자 다크웹에서 사제 폭탄 제조법을 유포하고 실제로 관공서 2곳을 날려버린 죄로 수감된 1급 위험 인물이었다. 치직. 내 요구 사항은 간단해. 정문 개방. 그리고 헬기 한 대. 시간은 30분 준다.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외부 특공대가 진입하려는 낌새가 보인다. 그럼 이 건물 전체가 거대한 화장터로 변할 거야. 류민석은 말을 멈추더니 킬킬거렸다. 너희들이 믿는 그 두꺼운 철문? 그거 이제 내 장난감이야. 잘 봐. 철컹쾅. 굉음과 함께 감방의 철창문들이 일제히 열렸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댐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좁은 독방에 갇혀있던 흉악범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자, 즐겨라. 오늘은 너희들의 날이다. 비명과 함성 그리고 욕설이 뒤섞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엄하다는 청송교도소는 순식간에 무법지대로 돌변했다. 지하 2층 기계실. 지상의 아수라장과는 달리 이곳은 웅웅거리는 보일러 소리만이 가득했다.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감도는 배관 틈바구니에서 누군가 투덜거리며 기어나왔다. 아씨, 누가 또 물티슈를 변기에 쑤셔 넣은 거야. 배관 다 막혔잖아.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손에 들린 묵직한 파이프 렌치. 그녀는 이곳의 시설 관리 주임 김하은이었다. 33세. 교도소 내에서 그녀의 별명은 맥가이버 김옥은 똥 치우는 김주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 뒷면, 보안 등급란에는 붉은 글씨로 전혀 다른 이력이 적혀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부대 폭발물 처리반 EOD 팀장. 호출명 밤어. 하은은 장갑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며 허리춤에 매달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아까부터 지직거리는 소리가 거슬리던 참이었다. 통제실? 여기 시설과 김하은인데요. 지하 2층 배관 압력이 이상해서요. 밸브 잠가도 됩니까? 이보세요. 박 교도관님? 주무세요? 응답 대신 스피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류민석의 방송이었다. 건물 기둥 3곳, 그리고 중앙홀 천장에 선물을 달아놨다. C4와 질산 암모늄의 칵테일이지. 내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와 심박수가 연동되어 있어. 내 심장이 멈추거나 강제로 시계를 풀려고 하면 쾅. 하은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계실 천장 구석을 올려다보았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붉은색 LED 불빛이 환풍구 틈새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아!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들고 있던 렌치를 고쳐주었다. 재미있는 놈이 들어왔네. 감히 내 구역에 불법 설치물을 달아? 하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튜닝한 도청 앱은 여전히 훌륭하게 작동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보안 채널을 스캔했다. 교도관들은 이미 2층 통제 구역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1층 로비와 운동장은 풀려난 죄수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류민석이라 했나? 공학 박사? 하은은 기계실 한쪽 벽에 걸린 도면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 된 낡은 교도소 청사진. 하지만 그 위에는 그녀가 근무하면서 몰래 수정해 놓은 붉은 펜 자국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일반적인 교도관들은 모르는 통로, 쥐새끼와 바퀴벌레, 그리고 오직 시설 관리인만이 아는 길. 박사님 공부만 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녀는 작업용 벨트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와 케이블 타일을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현장은 이론이랑 좀 다르거든. 2층 중앙 통제실 앞 복도. 문 열어. 이 개새끼들아. 문 열라고. 보안과장 박철우는 방탄 유리로 된 통제실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다. 안쪽에서는 류민석이 여유롭게 회전 의자에 앉아 CCTV 화면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미 그에게 포섭된 덩치 큰 수용자 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호위하듯 서 있었다. 박 과장님 목 쉬겠어. 좀 쉬라니까. 류민석이 마이크를 통해 비아냥거렸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내가 이러고도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이지. 밖에는 이미 경찰 특공대가 깔렸겠지만 들어오진 못해. 내가 입구에 웰컴 매트를 깔아뒀거든. 압력 감지식 지뢰야. 밟으면 발목이 아니라 상반신이 날아갈걸. 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옆에 있던 신입 교도관 이준호가 덜덜 떨며 물었다. 과 과장님, 어떡합니까? 지원 요청은? 통신이 다 끊겼어. 저 미친놈이 전파 방해까지 걸어놨다고. 그때였다. 복도 끝 수감자들의 고함이 들려오던 계단 쪽에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퍽, 억, 콰당탕. 뭐야? 류민석이 CCTV 화면 하나를 확대했다. 2층으로 올라오려던 죄수 무리 뒤쪽에서 누군가가 쓰러지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꾀죄죄한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죄수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어 구석으로 던져버리더니 CCTV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비자를 그려 보였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건 비자가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가리키는 동작이었다. 팍! 화면이 노이즈와 함께 꺼져버렸다. 뭐야, 저녀는? 류민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시설과 직원? 청소부? 야, 13번 카메라. 저쪽으로 병력 보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 2층 복도 끝 배전 반실 앞. 하은은 방금 박살낸 CCTV 카메라의 파편을 발로 툭 찼다. 렌즈 닦을 때가 됐는데 너무 세게 닦았나. 그녀의 앞에는 덩치 큰 죄수 3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류민석이 보낸 병력이 아니라 이미 풀려나서 난동을 피우던 녀석들이었다. 그들 손에는 식당에서 뜯어온 날카로운 식판 조각과 쇠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시설가? 야, 전연잡아. 인질로 쓰면 딱 좋겠네. 가운데 있던 목에 뱀 문신을 한 남자가 킬킬거리며 다가왔다. 어이, 아줌마. 렌치 내려놓고 이리 오지. 오빠들이 험하게는 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슉 퍽. 하은이 들고 있던 렌치가 손에서 떠나 뱀 문신 남자의 정강이를 정확히 강타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하은은 망설임 없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테니스공 크기의 작은 물체였다. 눈 감아. 펑. 강렬한 섬광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복도를 메웠다.
군용 섬광탄은 아니었지만 하은이 폐기된 소화기 가루와 마그네슘 분말을 섞어 만든 급조 먼지 폭탄이었다. 좁은 복도에서 그 위력은 시야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으악! 내 눈. 뭐야? 죄수들이 눈을 비비며 허둥대는 사이 하은은 낮은 자세로 연기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른쪽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동시에 왼쪽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놈들이 바닥을 구르는 동안 그녀는 바닥에 떨어뜨린 렌치를 다시 회수했다. 아, 진짜. 이 렌치 비싼 건데 자꾸 던지게 만드네. 하은은 쓰러진 죄수들의 주머니를 뒤져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복도 벽면에 붙어있는 배전반을 열었다.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있는 내부가 드러났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멀티툴을 꺼냈다. 류민석. 내가 시스템을 해킹해서 문을 잠갔다고. 하은은 붉은색 전선과 파란색 전선의 피복을 살짝 벗겨냈다. 소프트웨어를 건드리는 건 내 전공이겠지만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쇼트시키는 건 내 전공이거든. 파직. 스파크가 튀었다. 동시에 복도 끝에 있던 방화 셔터가 굉음을 내며 반쯤 내려오다 멈췄다. 완벽하게 닫히지는 않았지만 죄수들이 때로 몰려오는 것을 막기엔 충분한 높이였다. 그녀는 무전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엔 보안과 채널이 아닌 시설과 내부 비상 채널이었다. 류민석이 간과한 오직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작동하는 구형 회선이었다. 박철우 보안과장님 들립니까? 시설과 김하은입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 너머로 박 과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주임? 거기 어디야? 지금 상황 파악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류민석이 설치한 폭탄 해체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장비도 없어요. 하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배전반 뚜껑을 닫고 복도 천장에 있는 환풍구 덮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교도소 전체의 입체적인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배관, 환풍구, 지하 공동구, 그리고 전력선이 지나가는 좁은 틈새까지. 대신 놈을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 겁니다. 놈이 탈출구라고 믿는 모든 구멍을 제가 막을 거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놈은 지금 인질을 잡고. 과장님은 거기서 인질들 챙기면서 버티세요. 저는 사냥 좀 하고 올 테니까. 하은은 주변에 굴러다니는 낚싯줄 죄수들이 불법으로 반입해 숨겨둔 물건 중 하나였다를 주워들었다. 어이, 박사 양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환풍구 덮개를 뜯어냈다. 내가 밟고 있는 그 바닥, 내가 설계한 거야. 넌 이제 내 거미줄에 들어왔어. 하은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좁고 더러운 환풍구였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전장이었다. 통제실. 류민석은 모니터 중 하나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을 보고 입꼬리를 실룩였다. 13번 구역 2층 복도 배전반 쪽이었다. 호우 전력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단순한 시설 관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대처가 아니었다. 망설임이 없고 과감하다. 재미있네. 심심했는데 잘 됐어. 류민석은 키보드를 두드려 교도소 내 안내 방송 마이크를 켰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2층 복도에 쥐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여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환풍구 속을 기어가던 하은도 갇혀있던 교도관들도 그리고 피냄새를 맡고 흥분한 죄수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이 여자를 잡아서 나에게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탈출할 때 사용하는 헬기 옆자리를 내어주지. 선착순 한 명이다. 그 순간 교도소 전체가 진동했다.
그것은 수백 명의 죄수들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며 2층으로 달려가는 소리였다. 류민석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 쥐새끼 사냥 시작이다. 어디 한번 숨어봐. 찾았다, 요년. 쾅. 텍스 천장 마감재가 부서지며 쇠파이프 하나가 천장 속으로 쑥 들어왔다. 환기구 좁은 통로에 납작 엎드려 있던 하은의 코앞, 불과 5cm 거리였다. 먼지가 풀썩이며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아래쪽 복도는 놈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야, 여기야. 천장 위에서 기어가는 소리 들었어. 부셔. 다 뜯어내. 천장 텍스가 연달아 박살나며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환기구 내부를 훑쳤다. 하은은 숨을 죽인 채 팔꿈치와 무릎만으로 소리 없이 후진했다. 그녀가 있는 곳은 2층 복도 위를 지나는 메인 공조 덕트였다. 성인 남자가 기어다니기엔 비좁았지만 체구 작은 그녀에겐 고속도로나 다름없었다. 멍청한 놈들. 거긴 막힌 길인데.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가 소리를 낸 건 의도적이었다. 하은은 허리춤에서 작은 스프레이 캔 하나와 라이터를 꺼냈다. F킬라. 시설과 창고에 널려있는 모기약이다. 그리고 그녀가 미리 덕트 중간 지점에 설치해둔 것이 있었다. 찢어진 백에 솜과 밀가루를 잔뜩 섞어놓은 얇은 막이었다. 야, 올라가. 무등 태워. 아래에서 끙끙대는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얼굴 하나가 천장 뚫린 구멍으로 불쑥 솟아올랐다. 아무도 으악. 콜록콜록. 놈이 고개를 드는 순간 하은이 설치해둔 낚싯줄을 건드렸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밀가루와 솜뭉치가 터지며 좁은 덕트 안은 순식간에 뿌연 분진으로 가득 찼다. 시야가 차단된 것은 물론 미세한 가루들이 호흡기를 막았다. 뭐야 이거. 안 보여. 콜록. 캑캑.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하은의 라이터 불꽃이 켜졌다. 불장난 좋아하니? 칙 화르륵. 하은이 모기약 스프레이를 라이터 불꽃에 대고 분사했다. 화염 방사기처럼 뻗어나간 불길이 공중에 떠다니는 밀가루 분진에 닿는 순간이었다. 쾅! 좁은 덕트 안에서 일어난 분진 폭발 더스트 익스플로전이었다. 물론 건물을 날릴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압력과 화염은 덕타 구멍을 통해 아래쪽 복도로 역류했다. 으악! 아 뜨거! 내 얼굴! 천장 구멍을 통해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던 놈과 그 밑에서 받쳐주던 놈들 서너시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하은은 폭발의 반동을 이용해 재빠르게 몸을 돌려 반대편 통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비살상이라 다행인 줄 알아. 옛날 같았으면 거기엔 클레이모어가 있었을 테니까. 그녀는 덕트를 타고 중앙홀 쪽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류민석은 중앙 통제실에 있다. 그곳으로 가는 모든 정상적인 길은 차단됐다. 하지만 건물에는 비정상적인 길이 항상 존재한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2층 남자 화장실 천장 위였다. 그녀는 능숙하게 점검구를 열고 아래를 살폈다. 다행히 비어 있었다. 하은은 가볍게 바닥으로 착지했다. 그녀는 세면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겼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 도구함의 잠금 장치를 핀 하나로 따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소 숨겨두었던 비상용 공구 가방이 들어있었다. 렌치, 드라이버 세트, 절연 테이프, 그리고 압축 공기 캔. 자, 이제 2라운드 준비해볼까? 그때 화장실 스피커에서 류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호. 분진 폭발. 시설과 직원이 꽤 과격하네. 방금 우리 애들 4명이 1도 화상을 입고 징징대고 있어.
하은은 동작을 멈추지 않고 공구 가방을 어깨에 맸다. 감상평 고마워. 근데 그거 예고편이야. 하하.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이야, 김하은 씨. 당신이 그렇게 숨바꼭질을 즐기는 동안 내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어. 류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교도관들. 2층 휴게실에 몰아넣었거든. 지금부터 10분마다 한 명씩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시켜줄까 해. 물론 줄은 없이. 하은의 손이 멈칫했다. 첫 번째 타자는 박철우 보안과장. 어때? 10분 줄게. 중앙 통제실로 와서 항복해. 그럼 살려주지. 스피커가 꺼졌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놈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다. 통제실 앞은 무장한 죄수들이 진을 치고 있을 것이 뻔했다. 10분. 하은은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 덮개를 뜯어냈다. 악취가 올라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충분해. 하은은 1층이 아닌 지하 1층 공동 구유틸러티 터널로 내려왔다. 이곳은 전력선, 통신선, 상수도관, 난방배관이 얽혀있는 건물의 혈관 같은 곳이다. 어둡고 습하며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 그녀는 배관 도면을 머릿속에 그렸다. 통제실은 2층. 놈들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지키고 있어. 하지만 통제실 바로 밑 1층 전산실 서버룸을 통하는 케이블 트레이 전선 받침대가 있지. 그녀가 서버룸으로 올라가는 수직 통로인 피트핏 공간에 다다랐을 때였다. 야, 여기도 지켜. 박사님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셨어. 지하 공동구 입구 쪽에서 랜턴 불빛이 보였다. 류민석은 영리했다. 주요 설비가 지나가는 지하 통로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병력을 배치한 것이다. 덩치 큰 죄수 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은은 배관 뒤에 몸을 숨겼다. 시간이 없어. 조용히 처리해야 해.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눈에 띈 것은 벽에 붙은 고압 증기 배관이었다. 보온재가 낡아 헐거워진 밸브가 보였다. 그녀는 렌치를 꺼내 들었다. 저벅저벅.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씨. 냄새 엑스나게 나네. 여기서 뭔 놈의 여자가 나온다는 거야? 닥치고 잘 봐. 잡으면 포상금이 1억이라잖아. 놈들이 하은이 숨은 배관 바로 옆을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여기 있다, 이 새끼들아. 하은이 렌치로 낡은 증기 밸브를 힘껏 내리쳤다. 펑.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섭씨 100도가 넘는 고압 증기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끄악. 아 뜨거. 내 눈. 으악. 백색의 증기가 좁은 지하 통로를 순식간에 메웠다. 놈들은 살가죽이 익어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길었다.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하은은 작업용 고글을 눌러쓰고 증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들의 목덜미를 정확히 가격해 기절시켰다. 미안하지만 화상 치료는 나중에 받아. 그녀는 쓰러진 놈들의 무전기를 챙겼다. 그리고 놈들이 차고 있던 교도관용 테이저건 2정을 회수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그녀는 곧바로 수직 피트 공간의 사다리를 탔다. 좁은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1층 전산실 바닥에 액세스 플로어 이중 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머리 위로 수많은 전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바로 위가 통제실이다. 그녀는 전산실 천장을 뚫고 2층 바닥을 공략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류민석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류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전체 방송이 아닌 그녀가 뺏은 무전기 채널로 직접 들어왔다. 김하은 씨? 증기찜질은 시원했어? 하은은 멈칫했다.
놈은 지하에 설치된 센서나 CCTV를 통해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시원하던데. 너도 좀 보내줄까? 하. 말대꾸는 여전하네. 근데 어쩌지? 시간이 3분 남았어. 박철우 과장이 지금 옥상 난간에서 바람을 쐬고 있거든. 내가 올라오기엔 늦은 것 같은데. 하은은 이를 갈았다. 1층에서 2층 통제실로 뚫고 올라가려면 최소 15분은 걸린다. 놈의 말대로 늦었다. 하지만 하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산실 메인 서버의 전원 케이블 뭉치를 바라보았다. 류민석, 내가 간과한 게 있어. 너는 해킹으로 시스템을 장악했지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전기는 어디서 올까? 뭐? 이 교도소 비상발전기가 지하 2층에 있지. 하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ATS 자동 절체 스위치 패널은 바로 여기 1층 전산실 벽 뒤에 있어. 하은은 렌치를 고쳐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전자 도어락들.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보통은 잠김 상태가 되거나 열림 상태가 되지. 근데 이 낡은 교도소는 말이야. 하은은 눈앞에 굵직한 메인 전력 케이블을 향해 렌치를 내리찍는 대신 배전반 덮개를 뜯어내고 물통에 담긴 물을 끼얹을 준비를 했다. 전기가 끊기면 모든 락이 풀리게 설계돼 있어. 화재 시 대피를 위해서. 너 미쳤어. 전원을 내리면 내 컴퓨터도 꺼져. 폭탄 타이머가 오작동할 수도 있다고. 류민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니, 넌 천재니까 보조 배터리 정도는 준비했겠지. 하지만 문은 열릴 거야. 하은은 망설임 없이 물통을 배전반에 쏟아부었다. 파바박, 쾅. 거대한 스파크와 함께 전산실이 암흑에 잠겼다. 동시에 웅웅거리던 서버 돌아가는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위층에서 둔탁한 소리들이 연달아 들려왔다. 철컥, 철컥, 철컥. 교도소 내의 모든 전자식 통제 구역문이 일제히 잠금 해제되는 소리였다. 자, 이제 개들이 풀려났다. 하은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갇혀있던 교도관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도소 전체가 정전되면서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를 비췄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갇혀있던 교도관들이 풀려나오면서 난동을 부리던 죄수들과 곳곳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류민석의 계획인 완벽한 통제에 균열이 생겼다. 이 미친년이. 야, 박철우 끌고 와. 당장 죽여버리겠어. 통제실 안에서 류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모니터 절반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폭탄의 기폭 장치를 쥐고 있었다. 하은은 혼란을 틈타 2층 복도로 진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통제실 앞을 지키고 있는 류민석의 친이 되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거구. 전직 조폭 행동대장 황소라 불리는 놈이었다. 손에는 소화기를 몽둥이처럼 들고 있었다. 내년이 김하은이냐? 박사님이 널 아주 곱게 갈아오라시더군. 황소가 흉폭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좁은 복도가 꽉 차 보일 정도의 위압감이었다. 하은은 테이저건을 겨눴지만 놈은 두꺼운 작업복 안에 잡지책 등을 덧대어 갑옷처럼 입고 있었다. 테이저 침이 튕겨나갔다. 채. 준비성 좋네. 하은은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유인하는 곳은 복도 옆 세탁실이었다. 도망가냐? 쥐새끼처럼. 황소가 소화기를 휘두르며 세탁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세탁실 안은 거대한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들이 늘어서 있어 미로 같았다. 하은은 깊숙이 도망쳤다. 황소는 닥치는 대로 기물들을 부수며 그녀를 쫓았다. 어디 숨었어? 나오면 뼈를 추려주마. 하은은 세탁기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얇고 투명한 낚싯줄 뭉치와 공업용 강력 접착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젖은 빨랫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힘으로는 못 이겨. 무게 중심을 무너뜨려야 해. 황소가 그녀가 숨은 곳 가까이 다가왔다. 찾았다. 놈이 세탁기 뒤를 덮치려는 순간 하은이 바닥에 있는 레버를 발로 찼다. 쏴. 천장에 있던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탁기 급수 호스를 개조해 만든 고압 물대포가 황소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으악! 푸아! 물이 눈과 코로 들어가며 놈이 주춤하는 사이 하은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놈의 발목 주변으로 낚싯줄을 감았다. 단순한 줄이 아니었다. 놈이 발버둥 칠수록 매듭이 조여지는 돼지 매듭 방식이었다. 이따위 물총으로 황소가 다시 돌진하려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에 걸린 줄이 팽팽해지며 거대한 몸뚱이가 균형을 잃었다. 쿠당탕. 120kg의 거구가 바닥에 쓰러지자 건물이 울렸다. 하지만 놈은 괴력으로 줄을 끊으려 했다. 이깟 낚싯줄. 그냥 줄 아니야. 카본 합사야. 손가락 잘리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하은은 쓰러진 놈의 위로 뛰어올라 천장에 매달린 무거운 세탁물 운반용 레일 자루를 놈의 몸 위로 떨어뜨렸다. 수십 킬로그램의 젖은 빨래가 담긴 자루가 그를 덮쳤다. 그물과 빨래에 뒤엉킨 황소는 늪에 빠진 짐승처럼 허우적댔다. 으어. 이거 치워. 치우라고. 하은은 놈의 옆에 떨어진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안전핀을 뽑아 놈의 얼굴 가까이에 분사했다. 치익. 하얀 분말이 놈을 뒤덮었다. 질식할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황소의 저항이 잦아들었다. 세탁 끝. 탈수는 생략한다. 하은은 놈의 허리춤에서 마스터키 꾸러미를 발견하고 낚아챘다. 교도관에게서 뺏은 것이 분명했다. 이것만 있으면 통제실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때 류민석의 방송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황소까지 잡았다고. 제법인데 하지만 너무 늦었어. 김하은. 창밖을 봐. 하은은 세탁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운동장 한복판. 죄수들이 교도관 10여 명을 무릎 꿇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몸에는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힌 조끼가 입혀져 있었다. 인간 폭탄이야.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미노처럼 터지지. 자, 이제 선택해. 내 헬기를 부를래? 아니면 저 사람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할래? 하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단순한 탈옥이 아니었다. 이놈은 학살을 즐기고 있었다. 류민석. 하은은 무전기를 입에 댔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더 이상 장난기 섞인 말투는 없었다. 잘 들어. 내가 만든 폭탄, 내가 설계한 시스템, 내가 부리는 부하들.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그녀는 세탁실을 나서며 복도의 CCTV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그 오만을 하나하나 박살내주마. 지금부터가 진짜 폭발물 처리 시작이니까. 하은의 눈빛이 전직 707 특임대 EOD 팀장 시절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마스터키를 꽉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통제실이 아닌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춥네. 산골이라 그런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 본관 옥상. 칼바람이 하은의 젖은 작업복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옥상 환기구 팬 틈새로 빠져나와 납작하게 몸을 웅크렸다. 밤하늘에는 류민석이 요청한 헬기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 옥상 난간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죄수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놈들의 시선은 아래쪽 운동장에 쏠려 있었다. 하은은 허리춤에서 공구 가방을 열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옥상 중앙에 우뚝 솟은 통신용 송신탑과 그 아래 덧대어진 수상한 중계기 박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거군. 심박수 연동 중계기. 류민석은 지하 벙커나 다름없는 통제실에 처박혀 있다. 그의 스마트워치 신호가 운동장에 있는 폭탄 조끼까지 닿으려면 반드시 옥상의 증폭기를 거쳐야 했다. 저걸 부수면 폭탄이 터져. 그렇다고 놔두면 인질이 죽고. 하은은 절연 장갑을 끼고 낮은 포복으로 배수관을 따라 이동했다. 경계병들은 서로 담배를 나눠 피우며 낄낄대느라 등 뒤의 인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야, 근데 박사님이 진짜 우리 데리고 나가는 거 맞냐? 아, 닥쳐봐. 헬기 오면 매달려서라도 타야지. 그들의 대화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을 때 하은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반대편 물탱크 쪽으로 튕겼다. 챙그랑. 뭐야? 두 놈이 동시에 고개를 돌린 순간 하은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굵직한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다. 순식간이었다. 왼쪽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동시에 오른쪽 놈의 오금을 걷어찼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진 놈들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미안. 헬기는 만석이라네. 하은은 곧바로 중계기 박스 앞으로 다가갔다. 덮개를 따자 복잡한 회로가 드러났다. 붉은색 LED가 류민석의 심장 박동에 맞춰 1초에 한 번씩 깜빡이고 있었다. 비트 비트 비트. 단순한 전파 송출이 아니야. 암호화된 디지털 신호네. 하은은 테스터기 멀티미터를 회로에 물렸다. 류민석이 심장이 멈추거나 시계를 풀면 신호가 끊기고 즉시 기폭 신호가 전송된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까 전산실에서 챙겨온 소형 라즈베리 파이 초소형 컴퓨터 보드와 전선들을 꺼냈다. 류민석, 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전파는 공평해. 하은은 중계기의 신호 입력 단자에 자신이 만든 보드를 병렬로 연결했다. 일종의 바이패스 수술이었다. 지금부터 내 심장 박동 패턴을 복제해서 가짜 신호를 송출한다. 이것은 리플레이 어택의 응용이었다. 류민석의 현재 심박수 데이터를 녹음하듯 캡처해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여 폭탄 조끼로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류민석이 죽든 시계를 풀든 폭탄 조끼는 여전히 주인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데이터 동기화 98% 100%. 띠리링. 초록불이 들어왔다. 이제 옥상 중계기는 류민석의 진짜 신호 대신 하은이 심어둔 가짜 심장 소리를 운동장으로 쏘고 있었다. 하은은 무전기를 들었다. 박철우 과장님. 들립니까? 김주임. 지금 운동장 상황이 최악이야. 놈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려고 해. 걱정 마세요. 제가 방금 그놈 심장을 훔쳤으니까. 하은은 난간 아래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명의 인질과 그들을 둘러싼 죄수들. 지금부터 놈들의 폭탄 조끼는 그냥 무거운 소못입니다. 제압하세요. 뭐? 진짜야? 확실해? 제 목숨 겁니다. 아, 그리고 귀 좀 막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은은 중계기 옆에 있는 옥상 비상 사이렌 스피커의 배선을 뜯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무전기 출력 단자와 직결시켰다. 자, 청각 테러 들어갑니다. 운동장은 공포 그 자체였다. 무릎 꿇은 교도관들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그들을 감시하는 죄수들은 흥분에 차 있었다. 통제실의 류민석은 CCTV로 그 광경을 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교도소 측이 협상을 거부했다. 본보기로 일열 작별 인사해라. 그가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였다. 삐익. 교도소 전체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고주파 소음을 토해냈다. 칠판을 쇠갈퀴로 긁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운동장에 있던 죄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귀를 감싸 쥐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내 귀. 미치겠네. 그 혼란 속에서 교도관들의 대열 틈에 숨어있던 박철우 과장이 소리쳤다. 지금이다. 덮쳐.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교도관들이 당황한 죄수들을 덮쳤다. 이거 안 터져. 폭탄 안 터진다고. 박 과장이 소리치며 죄수 한 명을 들이받았다. 죄수들은 반사적으로 기폭 스위치를 눌렀지만 조끼의 뇌관은 침묵했다. 하은이 옥상에서 보내는 정상 신호가 기폭 명령을 덮어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왜 안 터져? 고장났어. 젠장.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무기라고는 폭탄 조끼에 대한 공포심뿐이었던 죄수들은 도끼 오른 교도관들의 주먹과 진압봉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통제실 안. 류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두드렸다. 이게 왜 안 먹혀? 통신 오류. 재민가. 그는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려 시스템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시스템 노멀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심박수가 정상적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로그가 떴다. 하지만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누군가 신호를 가로챘어. 류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었다. 자신의 기술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하는 놈이 있다. 김하은.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책상 위에 지도를 걷어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운동장의 부하들이 제압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남은 건 자신과 통제실을 지키는 정예 멤버 5명뿐. 플랜 B로 간다. 류민석은 의자 뒤에 놓여있던 거대한 더플백을 맸다. 그리고 벽에 걸린 인터폰을 들었다. 야, 너희들. 2층 복도로 나가서 시간 좀 끌어. 쥐새끼가 옥상에 있다. 내려오는 길목을 지켜.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낸 류민석은 통제실 바닥 카펫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그가 입소하자마자 미리 봐두었던 지하 공동구로 직통하는 비상 탈출 해치가 있었다. 똑똑한 척하는 년. 옥상에서 내려오려면 한참 걸리겠지. 그동안 나는 지하 배수로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 그는 헬기 따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건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 위한 미끼였을 뿐. 진짜 탈출구는 땅 밑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땅 밑이야말로 김하은의 진짜 안방이라는 것을. 류민석이 해치를 열고 지하로 사라진 지 5분 후. 하은은 이미 2층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있었다. 그녀는 놈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자신을 잡기 위해 복도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걸 눈치챘다. 뻔하지. 머리 좋은 놈들은 항상 남을 시키거든. 하은은 복도를 우회하여 1층 로비 구석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 샤프트 통로 앞에 섰다. 승강기는 멈춰 있었지만 그녀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와이어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지하 2층 기계실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지하 2층 중앙기계실 연결복도. 이곳은 교도소의 오폐수가 모이는 집수정과 고압 전기실이 있는 곳이다. 퀴퀴한 냄새와 습기가 가득했다. 하은은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재료들을 꺼냈다. 류민석이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좁은 T자형 통로. 자, 손님 맞이 준비를 해볼까? 그녀는 바닥에 널린 소방용 호스를 끌어와 칼로 찢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을 흥건하게 뿌렸다.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공업용 윤활 유구리스 통을 꺼내 물 위에 마구 뿌렸다. 바닥은 이제 빙판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깼다. 그리고 늘어진 전선을 피복이 벗겨진 채로 대롱대롱 매달아 두었다. 전선 끝은 바닥에 물웅덩이와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높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통로 끝쪽에 커다란 강철 그물을 설치했다. 평소엔 낙엽 방지용으로 쓰던 것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하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첨벙, 첨벙. 얼마 지나지 않아 저쪽 어둠 속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랜턴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제기랄, 이 길이 맞아? 냄새가 왜 이래? 류민석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2명의 죄수. 놈들은 하은의 예상대로 통제실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이곳까지 왔다. 박사님, 여기 바닥이 좀 으악. 선두에 섰던 죄수가 윤활유를 밟고 요란하게 넘어졌다. 멍청한 새끼. 조심 안 해? 류민석이 짜증을 내며 뒤따르던 죄수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비켜. 시간 없어? 류민석의 랜턴 불빛이 하은이 서 있는 어둠 속을 비췄다. 하은은 파이프 위에 걸터앉아 렌치를 흔들며 웃고 있었다. 어서 와. 내가 설계한 바닥은 좀 미끄럽지? 김하은. 류민석이 품에서 권총교도관에게서 뺏은 38구경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하은은 당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밧줄을 당겼다. 철컥. 천장에 매달려 있던 찢어진 전선 뭉치가 바닥에 무릉덩이로 뚝 떨어졌다. 잘 가라. 파지지직.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푸른 전류가 무릉덩이를 타고 흘렀다. 으악. 끄악. 물 위에 넘어져 있던 죄수들은 전신이 감전되어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경련했다. 다행히 고무 밑창이 두꺼운 등산화를 신고 있던 류민석은 가까스로 감전은 피했지만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다시 윤활유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젠장, 젠장. 류민석은 엉금엉금 기어서 물이 없는 쪽으로 도망쳤다. 하은은 천천히 파이프에서 내려왔다. 총 쏘게. 그 총 물에 젖으면 잘 안 나갈 텐데. 사실 리볼버는 물에 젖어도 발사되지만 공포에 질린 류민석에게는 그 말이 진실처럼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누었지만 하은은 이미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었다. 넌 공학 박사라면서 전도체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냐? 하은이 렌치를 크게 휘둘렀다. 깡! 류민석의 손목을 강타했다. 권총이 허공을 날아 오물 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아, 내 손. 류민석이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도끼에 찬 눈으로 하은을 노려보았다.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세상을 바꿀 천재야. 너 같은 기름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은은 렌치를 어깨에 걸치고 류민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천재님. 근데 어쩌냐? 여기는 교도소고 넌 그냥 탈옥수 4885번일 뿐인데. 하은이 다가가려는 순간 류민석이 갑자기 묘한 미소를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등 뒤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지하 공동구 메인 밸브실. 그래. 넌 날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항상 최후의 수단을 남겨두지. 류민석이 멀쩡한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작은 리모컨이었다. 이 건물의 가스 메인 밸브. 전동식이지. 내가 이걸 누르면 가스관이 열리고 동시에 작은 스파크가 튀게 세팅해놨어. 하은의 눈이 커졌다. 이 지하 공간에 가스가 차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같이 죽자고? 아니, 나만 살 거야. 난 밸브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그만이니까. 이 문은 방폭문이거든. 너와 위의 놈들은 잿더미가 되겠지. 류민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리모컨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재빠르게 철문 안으로 몸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하은은 뛰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너트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튕길 준비를 했다. 그녀의 눈은 리모컨이 아니라 류민석이 들어가려는 철문의 경첩 틈새를 보고 있었다. 문이 잘 닫힐까? 죽어. 다 죽어버려.
류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방폭문 안쪽으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그가 리모컨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웅웅웅. 육중한 모터 소리와 함께 두께 20cm의 강철 방폭문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놈의 계산대로라면 문은 3초 안에 닫히고 곧이어 가스관이 폭발하여 지하와 1층 바닥을 통째로 날려버릴 터였다. 류민석의 얼굴에 승리의 광기가 서렸다. 문틈 사이로 멀뚱히 서 있는 하은의 모습이 보였다. 늦었어. 넌 끝이야.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하은의 손가락이 가볍게 튕겨졌다. 핑. 그녀의 손을 떠난 작은 육각 너트 하나가 회전하며 날아갔다. 목표는 류민석의 머리가 아니었다. 바로 방폭문이 지나가는 바닥의 레일 홈이었다. 까드득. 쾅. 금속이 씹히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닫히던 방폭문이 바닥에서 5cm 정도 뜬 상태로 멈춰 섰다. 모터가 과부하로 윙윙거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류민석이 설계한 완벽한 차폐가 고작 100원짜리 너트 하나에 의해 좌절된 순간이었다. 류민석이 당황하여 리모컨을 다시 눌렀지만 문은 이미 레일에서 이탈해 있었다. 그때 천장의 배관에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스 누출이었다. 류민석은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으악! 폭발한다. 안 돼. 그는 귀를 막고 웅크렸다. 이제 곧 작은 스파크 하나면 이곳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3초, 5초, 10초. 하지만 세상은 조용했다. 폭발음 대신 들려오는 건 터벅터벅 다가오는 하은의 군화 발소리뿐이었다. 박사님, 코 안 막아? 하은의 목소리에 류민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가스 냄새가 나야 할 공간에서 나는 냄새는 썩은 달걀 냄새가 아니라 시큼한 식초 냄새였다. 이게 무슨... 하은은 방폭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멍하니 서 있는 류민석 앞에 배관을 렌치로 툭툭 쳤다. 내가 여기 내려오자마자 뭐부터 했을 것 같아? 메인 가스 밸브 잠그고 배관 안에 남아있던 가스 다 빼낸 다음 청소용 식초 용액 채워놨지. 그녀는 싱긋 웃었다. 배관 청소한 지 꽤 됐거든. 덕분에 소독 좀 하네. 류민석의 얼굴이 불끄락 변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이 고작 배관 청소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모멸감이었다. 내가 감히 내 계획을... 류민석이 고함을 지르며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하은에게 던졌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비상용 도끼를 낚아챘다. 찢어 죽여버릴 거야. 이성을 잃은 천재는 더 이상 지성인이 아니었다. 그저 흉기를 든 짐승일 뿐이었다. 하은은 날아오는 소화기를 가볍게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휴, 시설물 파손. 이거 다 경이서감인데. 그녀는 렌치를 고쳐주었다. 청구서는 내 앞으로 보낸다. 도끼를 든 류민석이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공학적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싸움의 기술은 형편없었다. 동작이 크고 허점투성이었다. 하은은 놈의 도끼날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퍽! 그녀의 어깨가 류민석의 명치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커헉! 류민석이 숨을 못 쉬고 비틀거리는 사이 하은은 그의 손목을 비틀어 도끼를 떨구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쾅! 하지만 류민석은 발악했다. 바닥을 기며 하은의 발목을 물어뜯으려 했다. 이거 안 나? 진짜 개싸움 하자는 거야? 하은은 놈의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기절시키는 대신 주변에 굴러다니는 자재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케이블 타이 묶음과 덕트 테이프를 꺼냈다. 너 같은 놈들은 말이야, 어설프게 때리면 나중에 인권이니 뭐니 떠들어대지.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류민석의 손과 발을 뒤로 꺾어 굵은 배수 파이프에 단단히 묶어버렸다. 일명 통구이 매듭이었다. 읍, 읍. 입에는 덕트 테이프가 두껍게 발렸다. 류민석이 몸부림칠 때마다 케이블 타이가 파이프와 마찰을 일으키며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은을 노려보았다. 하은은 쭈그리고 앉아 류민석과 눈을 맞췄다. 류민석, 넌 세상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 엔터키 하나면 다 내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았고. 하은은 렌치 끝으로 류민석의 이마를 톡 쳤다. 근데 현실은 아날로그야. 녹슨 나사 하나, 꽉 막힌 변기 하나가 내 그 잘난 코드를 이길 때가 있는 법이지. 그때 지상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놈이 부른 탈출용 헬기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와 소방 헬기였다. 이제 진짜 손님들이 오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에 묻은 먼지와 식초 냄새를 털어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난장판이 된 기계실, 깨진 전등, 쏟아진 오일, 나뒹구는 공구들. 아, 이거 언제 다 치우냐? 그녀는 승리감보다 다가올 야근에 대한 피로감이 먼저 몰려왔다. 여기 시설과 김하은입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지하 2층 기계실. 상황 종료됐습니다. 탈주범 4885번 배관에 고정시켜 놨으니 수거해 가세요. 김주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박철우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옷이 좀 버렸네요. 아, 과장님. 이번 달 위험수당 최고 등급으로 올려주시는 거 맞죠? 사건 발생 3시간 후. 경북 북부 제2교도소는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무장경찰 특공대가 지하 기계실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기가 막혔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천재 테러리스트 류민석이 하수배관에 꽁꽁 묶인 채 짐짝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벽을 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류민석은 연행되면서도 악을 썼다. 입에 붙은 테이프가 떼어지자마자 그는 소리쳤다. 저 여자 뭐야? 저 여자가 다 조작한 거야. 내 완벽한 계획이 말도 안 돼. 경찰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호송차에 밀어 넣었다. 일주일 후. 교도소장실. 하은은 어색한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표창장이, 손에는 금일봉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하은 주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교도소를 구했네. 정말 대단해. 707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구만. 소장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하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다. 과찬이십니다. 시설 관리인으로서 건물 안전을 지켰을 뿐입니다. 허허, 겸손하기는. 자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는 연락도 오고 있어. 인터뷰 좀 하겠나?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부서진 기계실 장비 교체 예산이나 빨리 결제해 주십시오. 펌프 소리가 이상합니다. 소장실을 나온 하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그녀는 곧바로 탈의실로 가서 익숙한 기름 냄새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공구 벨트를 차고 복도로 나오자 지나가던 교도관들이 그녀를 보고 경례를 붙이듯 고개를 숙였다. 충성. 김주임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요. 박주임 3사동 형광등 나갔다며? 갈게. 이전에는 똥 치우는 김주임이라며 무시하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그것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류민석이 해킹했던 그 중계기 박스 앞.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설계라.
하은은 난간에 기대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류민석이 말했던 자신이 설계한 바닥. 하지만 건물이란 건 짓는 사람이 설계하지만 결국 그 건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건 매일매일 기름칠하고 조이는 관리자의 손길이다. 야, 김하은, 어디 갔어? 여자 화장실 변기 막혔대. 무전기에서 시설과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네, 갑니다 가요. 그녀는 챙겨온 렌치를 손가락으로 빙글 돌려 벨트에 꽂았다. 영웅 놀이는 끝났다. 이제 다시 뚫어야 할 변기와 조여야 할 나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등 뒤로 교도소의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들렸다. 경북 청송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웠다. 평소라면 산새 소리와 교도관들의 구령 소리만 들려야 할 교도소 정문 앞이 수십 대의 방송 차량과 카메라 플래시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김하은 주임님, 여기 좀 봐주세요. 단신으로 테러리스트를 제압하셨다는데 특수부대 시절 기술을 쓰신 겁니까? 류민석이 설치한 폭탄을 해체할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정문 철창 너머로 마이크들이 들이밀어졌다. 그 소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다림질이 잘된 정복이 아닌 기름때 절어있는 회색 점프슈트 차림의 김하은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아, 거 진짜. 공사 차량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좀 비키세요. 하은이 소리를 빽 지르자 기자들이 잠시 주춤했다. 옆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박철우 보안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왔다. 김주임, 그냥 한마디만 해줘. 소장님이 자네 인터뷰 따내는 게 올해 목표라시잖아. 과장님, 저 지금 삼사동 배수관 터져서 그거 막으러 가는 길이라니까요. 똥물이 역류하고 있다고요. 냄새 맡아보실래요? 하은이 들이민 작업 장갑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에 박 과장이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래도 영웅인데 폼 좀 나게. 영웅은 무슨. 월급쟁이지. 비켜요, 진짜 급해요. 하은은 툴툴거리며 기자들을 뚫고 1톤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이 매연을 뿜으며 교도소 안쪽으로 사라지자 기자들은 닭 쫓던 게 꼴이 되어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교도소 내부는 겉보기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상흔은 곳곳에 남아있었다. 2층 복도에 그을린 자국, 휘어진 철창, 그리고 바닥에 깊게 패인 도끼 자국들. 하은은 트럭을 세우고 공구 가방을 챙겨 삼사동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자 청소를 하고 있던 죄수들이 홍에 갈라지듯 벽 쪽으로 바짝 붙어 고개를 숙였다. 예전엔 힐끗거리거나 휘파람을 불던 녀석들이었다. 주임님 지나가십니다. 눈 깔아 새끼야. 렌치 날아온다. 죄수들 사이에서 김하은은 이제 맥가이버 김이 아닌 청송에 미친 개, 배관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었다. 특히 류민석을 잡아 묶어놓은 그 통구이 매듭 사건은 살이 붙고부터 전설처럼 떠돌았다. 놈의 관절을 꺾어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었다더라. 눈빛만으로 제압했다더라 하는 식이었다. 채. 소문만 무성해져서 일하기 더 불편해졌네. 하은은 삼사동 화장실에 도착했다. 변기 하나가 역류해 바닥이 물바다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바지를 걷어 올리고 펌프를 꺼냈다. 영웅이든 나발이든 막힌 건 뚫어야지. 그녀가 묵묵히 펌프질을 시작하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신입 교도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저 주임님. 근데 진짜 류민석 박사 아니? 그 범죄자가 천재라던데. 어떻게 그 복잡한 시스템을 다 이기신 겁니까? 하은은 땀을 닦으며 피식 웃었다. 천재. 글쎄. 걔는 컴퓨터랑 도면만 봤지 사람이 똥 싸고 밥 먹는 건 계산 안 했거든. 그녀는 뚫어뻥을 힘차게 눌렀다.
쿠르릉 쏴. 막혀있던 오물이 시원하게 내려갔다. 세상은 0과 1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찌꺼기도 끼고 녹도 슬고 하는 거지. 걔는 너무 깨끗한 세상에서만 살아서 면역력이 없었던 거야. 파트 2. 면회 무너진 신의 얼굴. 일주일 뒤 하은은 특별 휴가를 반납하고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류민석이 이감되기 전 그녀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들어서였다. 접견실 유리병 너머에 앉은 류민석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아인슈타인 같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항상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퀭하게 죽어 있었다. 하지만 하은을 보자마자 그 눈에 다시 도끼가 서렸다. 왔군. 배관공. 부르길래 와줬더니 첫마디가 그거냐? 4885. 하은은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았다. 류민석은 수갑찬 손으로 유리벽을 긁었다.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어. 내 계획은 완벽했어. 타이밍, 심리, 기술적 우위까지. 근데 왜 내가 변수가 된 거지? 그는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너 같은 단순 무식한 육체 노동자가 내 코드를 이길 순 없어.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너 사실 누구 사주를 받은 거지? 정부 비밀 요원인가? 최신 장비라도 숨겨뒀던 거야? 하은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야, 류민석.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뭐? 넌 내가 이 교도소를 해킹했다고 생각했지? CCTV를 끄고 문을 잠그고. 그게 장악한 거라고 믿었잖아. 하은은 주머니에서 낡은 나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근데 말이야. 이 건물 지어진 지 30년 됐어. 도면에는 안 나오는 균열이 수백 개고 쥐새끼들이 파놓은 구멍이 수십 개야. 내가 5년 동안 이 바닥 기어다니면서 몸으로 외운 지도가 내가 모니터로 본 지도보다 정확해. 그따위 경험론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은이 말을 끊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류민석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너는 사람을 숫자로 봤어. 인질들을 그냥 데이터 덩어리로 취급했지. 근데 나는 걔네들이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매일 보고 맡았어. 내가 2층을 점거했을 때 넌 몰랐겠지만 난 그날 점심 메뉴가 제육볶음이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환풍구 냄새만 맡고도 경비가 어디 몰려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거야. 류민석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제육볶음? 그래, 이 멍청한 천재니마. 내 패배 요인은 코딩 오류가 아니라 그냥 생활 감각 부족이야. 밥 좀 잘 챙겨 먹고 살지 그랬냐?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신 보지 말자. 너 때문에 내 렌치 세트 망가진 거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이불킥하니까. 그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가려 하자 등 뒤에서 류민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이름이 뭐냐? 진짜 이름. 하은은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 말했다. 청송교도소 시설과 주임 김하은. 그게 내 진짜 이름이다. 파트 3. 다시 일상으로. 저녁 8시. 교도소 인근의 허름한 포장마차. 퇴근한 하은과 박철우 과장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뜨끈한 오뎅 국물 김이 두 사람 사이로 피어올랐다. 좋다. 역시 노동 후에는 소주지. 하은이 잔을 비우며 캬 소리를 냈다. 박 과장은 그런 하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김주임.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말이야. 또 뭡니까? 결혼하란 소리만 빼고 하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이번 일 겪고 나서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들었어? 국방부에서도 연락 왔다며. 하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사실이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옛 부대인 707은 물론이고 국정원 대테러 센터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다. 연봉도 명예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였다. 하은은 빈잔에 술을 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과장님, 제가 왜 EOD 폭발물 처리반 그만두고 여기 온 줄 아세요? 글쎄 사고가 있었다고만 들었는데. 폭탄 해체는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선 하나만 잘못 잘라도 다 죽으니까.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었죠. 자다가도 가위 눌리고 손이 떨려서 밥숟가락도 못 들 지경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가 낀 투박한 손.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는 손이었다. 근데 여기 시설과는 다르더라고요. 배관이 터지면 고치면 돼요.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면 되고요. 실수를 해도 수습할 기회가 있어요. 망가진 걸 다시 고쳐 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치유였어요. 하은은 오뎅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보다 고장난 걸 고치는 기술이 더 맘 편해요. 전 그냥 여기서 김주임으로 살래요. 가끔 변기 뚫다가 현타 오긴 하지만. 박 과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잔을 들어 하은의 잔에 부딪혔다. 그래. 김주임이 최고다. 우리 교도소 기둥이야. 아이 참 징그럽게 왜 이러세요. 술맛 떨어지게. 두 사람이 웃고 떠드는 사이 하은의 무전기가 다시 지직거렸다. 치지직 당직실입니다. 시설 주임님 계십니까? 하은과 박 과장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아, 퇴근했는데 또 왜요? 죄송합니다. 그 일사동 복도 등이 깜빡거리는데 죄수들이 귀신 나온다고 난리라서요. 류민석 유령 아니냐고. 안 와 진짜. 스타터 나간 거라니까.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하은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장님 먼저 들어갑니다. 귀신 잡으러 가야 해서요. 조심해라. 귀신도 내 렌치 보면 도망가겠지만. 하은은 씩씩하게 포장마차를 나섰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멀리 산 중턱에 있는 교도소의 불빛이 보였다. 그곳은 흉악범들이 득실거리는 감옥이었지만 김하은에게는 자신이 지키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일터였다. 그녀는 공구 벨트를 고쳐 매고 자신이 설계한 바닥은 아니지만 자신이 지키는 그곳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내가 밟고 있는 그 바닥, 내가 고친 거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콧노래 소리와 짤그랑거리는 공구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